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루텐과 갑상선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텐을 분해하는 유산균 아셀타임 글루텐 S의 아셀바이오 대표이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 의료경영학과 이민지 교수님과 함께 글루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광원대학교 그 바이오 의료 경영학과에는 갑상선 질환 관련된 강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원장님이 기능의학을 공부하시고 기능의학적인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의료경영학과에서도 이런 기능의학적인 부분인 질병이 발생되기 전 단계의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한 10대 증후군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영상의 주제인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챕터가 있는데, 바로 저체온 증후군입니다. 저체온 증후군은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의 정상 체온이 늘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환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상 체온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유사한 증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 우울 및 불안, 체중 증가 등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상태를 저체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서 내원을 해도 혈액 검사상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원장님처럼 기능의학 선생님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 어떤 처방이 없고 그냥 지켜보자고 한다고, 근데 나는 계속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료 보실 때 이런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많이 만나죠. 사실은 요즘에 진료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 검사 결과만 치료해서 오는 그런 사각지대에 네. 있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증상들 때문에 돈을 딴 데다 다 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시죠. 저는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체온의 0.5도의 차이, 갑상선이 정상 체온이 되는 거와 검사는 별 이상이 없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온도가 낮고 그 T43 전환이 안 되는 분들, 그거의 차이가 엄청난 치료 전후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항상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특히 여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엄청나게 많은 증상들을 일으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이 깨진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도 엄청 많고, 여성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나는 겨울이 너무 싫다, 동남아에 가고 싶다, 하와이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살도 안 빠지고 소화 기능이 늦어지니까 변비도 생기고 기분도 깔아앉고 피부가 건조해서 각종 화장품을 이것저것 바르며, 그 다음에 검진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그것도 오해받아 또 필요 없는 약을 막 받아서 오시고, 그 다음에 저체온 증후군이 혈압도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들이 이제 예민한 이게 얇은 피부 같은 게 붓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그 아침에 거울을 보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도 얇아지고 빠지고 목소리도 쉬고,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신 분도 전체온증이 많아요. 또 되게 예민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가 체온 때문에 온다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또 병원에서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럼 매일매일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원대에서 가르쳐주는 저체온 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저체온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갑상선은 목 앞쪽에 살짝 아래쪽에 위치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이제 이게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불구하고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 인체의 항상성 중에 넘버원이 바로 체온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이 이제 갑상선인데, 체온은 면역 기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주는 일을 하고, 또 칼슘 대사도 갑상선이 해주고, 또 해독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요. 중요한 일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저하되니까 몸이 당연히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내가 먹은 에너지를 잘 태우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살까지 찌면서 이제 비만이 되니까 외모까지 바꾸게 돼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막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온 대사가 떨어지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되게 중요한데 살이 쪄버리면 또 T4TS 전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더 찐데 더 찌고 지방 속에 또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살이 찌니까 또 우울하고 여성분들은 또 빈혈도 많으니까 빈혈이 많은데 갑상선 기능도 낮으면 그러니까 진짜 ATP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을 끌고 다니는 그리고 막 붓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 의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런 거는 뭐 검색을 해봐도 좀 옛날에는 특이한 걸로 떴는데 요즘에는 좀 일반적인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항노화 같은 것도 할 때도 우리가 호르몬 항노화도 되게 중요한데 나이를 그냥 많이 먹게 되면 또 그것도 T4TS 전환이 잘 안 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중금속 중독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뭐 연어, 참치 뭐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뭐 좀 뭐 드신 분 보면 다 수은 중독이에요. 그쵸. 저희 학교 과목 중에 중금속 중독이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야, 그거 좀 네. 재밌는 학교네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게 T4TS 전환을 또 막고 또 여성분들 유기산 검사하면은 그 지용성 독소들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미세 플라스틱 뭐 제초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T4TS 전환을 막아버리고 스트레스도 그걸 막아버리고 그쵸. 차단하고 사실 현대사회는 독소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분들이 합성 호르몬제들도 많이 먹고 피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T4TS 전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혼자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널리 알리겠다 이런 네. 마음을 하는데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되게 반가운 느낌이네요. 특히 그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갑상선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특히 취약한 갑상선이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맛있는 밀가루 음식 속 글루텐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텐은 뭐 먹으면 일단은 글루텐 취약한 분들이 너무 많고 장 누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독소는 배출하고 영양소는 흡수해야 되는데 독소가 들어가서 그게 또 간으로 가서 T4T3 전환이 우리가 80%가 간에서 되고 20%가 장에서 되는데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글루텐 특히 민감한 분들이 참 꼭 갑상선 무슨 하시모토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이 아니라도 이런 T4T3 전환 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 걸 항상 보거든요. 조금 더 우리 진료가 진보되면 참 그분들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글루텐이 갑상선 문제까지 만들게 되는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시상하부가 먼저 인지를 해서 체온 조절을 하도록 시상하부에서 우리 뇌하수체로 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호르몬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데요. 이 호르몬 신호를 통해서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는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T4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트리이오드 티로닌이라는 T3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이제 세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이 산소와 함께 ATP를 만들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인체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신지로이드나 뭐 신지록신 같은 게 안 듣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T3 호르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T3 중에서 프리 T3만 또 체온을 올리는 데 쓰이는데 전체 T3 중에서 프리 T3는 0.3%? 그러니까 프리 T3 검사를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 검사 방법도 그렇고 이런 T3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의사들 안에서도 잘 안 전달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교과서가 좀 바뀌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체온을 올리는 메커니즘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 T4는 갑상선에서 생성이 되는데 T3의 생성은 소장하고 간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소장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밀가루 음식으로 인해서 분해되지 않는 글루텐, 특히 글리아딘이 소장에서 염증을 만들게 되고 또 장 누수를 만들게 돼서 또 장내 세균총이 또 무너져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중요한 이 T3 호르몬의 전환에도 문제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T3 전환이 잘 되지 않으면 ATP 생성도 저하돼서 계속 피곤하게 되고 열 에너지 생성도 저하되면서 체온 조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살도 찌고 면역력도 저하되는 그런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체온 증후군인
상태에서는 살 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이거 T43 전환장애만 교정시켜줘도 살이 진짜 잘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또 체온이 또 면역이랑도 중요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 또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 또 여성의 목숨같이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 여성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혈압, 당뇨 이런 게 다이어트만 해도 거의 많이 잡히거든요. 네. 통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는 정상적인 작용을 해야 되는 갑상선을 글루텐이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글루텐의 이런 유해한 작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루텐을 좀 피해주고 글루텐에 의해서 염증을 예방해주는 아셀타임을 현대인들이 식단에서 참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셀타임을 열심히 드신 분 중에 정말 살이 빠졌다고 연락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글루텐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까지 된 케이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갑상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글루텐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셀타임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네. 사실 밀가루 알러지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먹어요. 사실 밀가루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 속에. 네. 맞아요. 그 매끼니마다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밀가루 음식이다 하면 내가 빵을 먹는다거나 파스타, 뭐 짜장면, 라면, 칼국수 이런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만 내가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내가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속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만두를 내가 먹는다고 할 때 밀가루 음식 먹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어묵이라든지. 근데 또 심지어는 그런 음식 말고도 된장, 고추장, 또 외식을 많이 하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하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된장, 고추장 이런 양념들을 피할 수가 없고, 뭐 초콜릿, 뭐 맥주 이런 데에도 밀가루가 다 함유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 또 내가 대사 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 막 내가 살 빼는 게 정말 어렵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밀가루가 뭘 들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부대찌개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밖에서 먹는 뭐 육개장 이런 거, 그 시판용 양념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즉석 스프, 국, 맛살에도 들어가고, 맛살, 잡채에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간장, 조미료에 미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세지, 떡 중에서도 찰 밀가루 들어간 떡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가공식품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것 시리얼도 그러고, 뭐 심지어 밀가루 프리라고 써있는 것도 소량 들어갈 수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이 글루텐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피하기가 정말 너무. 쉽진 않죠. 그래서 결론은 그럼 아셀타임을 하루 3포씩 꼭 먹자. 광흥대학교 바이오 의료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공부가 의대를 나오지 않은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어떤 분이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걸 질문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계속 뭔가 본인 몸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를 이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그 광운대학교가 생각났습니다. 네. 사실 건강을 지키면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또 질병이 생겼을 때도 사실 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듯이 약에만 의존해서는 이런 만성질환 해결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의료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통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또 석사 학위도 취득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뭐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공부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댓글 달면 되나요? 저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 연락하셔서 저를 찾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은 검색하면 나오나요, 전화번호가? 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전화번호도 있고 저를 찾으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갑상선을 안 좋게 만드는 글루텐의 어떤 작용, 그 소장과 또 간까지, 독소까지 미치는 영향. 저는 이런 환자들도 봤어요. 밀가루를 끊으니까 갑상선이 부은 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글루텐과의 갑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내가 매일 맛있게 먹는 음식이 내 몸에 갑상선 질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른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질환 질병을 받게 된다면 내 몸에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 다 저하돼서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막 살까지 치면서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지 않도록 갑상선 질환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이 밀가루 음식의 섭취를 지금은 내가 아무렇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두지 마시고 우리 닥터시너 애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셀타임 글루텐 S를 통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이 5편째거든요. 5편째. 5화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임 교수님과 함께 글루텐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다 이 글루텐을 이겨내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해지면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 만세! 어.